어, 제2종 연구기관, 즉, 지구온도 감소정지, 즉, 지구온도 감소정지, 즉, 제2종 연구기관, 즉, 대기 열량을 이용해서 출력을 내는 엔진, 즉, 무연료 엔진이죠. 그러니까. 그 대신 대기 온도가 내리는 거는, 그래서 지구온도 감소 장치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얼마 전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은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내년에 제작을 할 계획인데요. 내년에 이제 특허 준수가 나오면은 그때, 제작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혹시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은, 내용을 들어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대기 열량을 이용해서 출력을 내는 엔진인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효율을 높이고, 효율을 높인다기보다 좀 더, 시스템이 완전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즉, 완전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추가로, 보일러를 추가해서 시스템에 조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기 열량 플러스, 보일러에서 열을 가해서 출력을 내는 것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보일러를 추가를 하면 일반적인 열 사이클 효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30 내지 40%밖에 안 됩니다. 보일러 열량 대비 출력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30 내지 40%. 근데 대기 열량을 합한 이 시스템, 내년에 물론 제작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보일러 대기 전체 사이클 효율이 155% 정도 나와요. 이것은 제가 계산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왜 효율이 155% 나오는가. 그래서 내년 제작을 할 장치는 어떤 장치냐면, 이 보일러에다가 이 제2종 연기기관 시스템을 결합해서 한꺼번에 같이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를 추가하니까 이제 여기 어떤 보일러를 추가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보일러를 쓰레기 소각해서 열을 내는 보일러를 추가해서 제2종 연구기관 장치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이 굉장히 150% 넘게 나오는. 필요시에는 보일러를 가동 안 해도 대기 열량만 이용해서 전력이 나는 엔진, 그것을 제작을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계속 제2종 연구기관을 여러분께서 계속 설명이 나올 거죠. 그것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먼저 한번 간단히 이 시스템을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아시다시피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스택을 해서 이렇게 스택이 나오죠. 스택 안으로 이제 공기 배관이 지나가면서 이제 공기를 끓이는 것이죠. 이것이 보일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공기 압축기입니다. 공기 압축기. 이것이 공기 터빈입니다. 공기 터빈. 이것이 모터. 이 모터는 어떻게 해서 구동하느냐면은, 여기 이제 열전대라는데요. 여기 열전대. 즉,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해주면은, 직류전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인버터를 통해서 AC로 바꾼 다음에 모터를 돌리는 건 장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일축으로 돼가지고, 이쪽은, 또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효율이 155%가 나오느냐. 그 개요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 이 공기를 이제 압축합니다. 압축해가지고 대기온도 15도 공기를 흡입을 해서 압축을 해서 압력 15kg까지 압축하면 346도에 나오게 됐어요. 공기 온도가. 그래서 이 보일러를 보내서 보일러에서 이제 온도를 더 올립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에서 나온 공기는 한 800도, 900도, 700도, 800도 정도 되겠죠. 그것을 이제 열돈대에 뜨거운 쪽을 넣어가지고, 뜨거운 쪽을 넣어가지고, 이제 공기가 이제 냉각이 되는 거죠. 이 전기를 나오면 냉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냉각이 되면 그러니까 공기는 이제 열전대를 통과하면 이제 등압 냉각이 되는 것이죠. 등압 냉각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보니까 많아요. 이 등압 냉각의 뜻이 모르면서도 보니까, 제가 영상을 설명해 보니까, 이 글자 뜻도 모르면서 악플이나 조롱글 이런 거 다는 사람,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글자도 모르면서 뜻도 이해도 못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았느냐면, 한마디로 수평이 심합니다만, 썩대가리들이. 제가 여기 지구온도 지금 4번에 비어있다. 이 영상을 올려놨는데,
이 내용 연력학적 문제 전혀 보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악플 조롱꽃 비난거리는 건 달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그런 못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이 글자 뜻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 내용 올려놓으니까 악플을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조롱꽃 비난글. 그 한국 사람 신부가 도대체 질투가 못하던 한국 사람이 정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진짜 한심하구나. 정말 이 글자가 그럼 등한den가이 뭔지도 이런 글자 뜻도 모르면서 악플 비난글 좀 그런 단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그 대기열을 이용한 그 발열장치 그 내용 올려놨더만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기서 이제 등한den가 공기가 같은 압력에서 이제 이만큼 식었다는 거지요. 식으면은 이제 공기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공기 터빈으로 들어가면은 공기 터빈 돌리겠어. 이 15kg 압력이 있으니까 공기 터빈으로 돌아가 여기는 이제 콜드에어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65도 나오게 됐어. 여기는 대기압으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65도 그된 공기를 이쪽으로 다시 이제 일전대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은 뜨겁고 이쪽은 차오고 하면은 일전대는 전기가 나오게 됐어요. 뜨거운 쪽하고 차오는 쪽 하면서 전기가 나오면 AC를 고쳐서 이 모터를 돌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공기 압축기, 공기 터빈을 일축을 하고, 그리고 모터도 일축을 하고, 그러면 모터가 두 개를 합쳐서 돌리고, 출력이 남아서 발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대학교는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일러를 합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만약 이쪽에 출력이 작게 나온다. 출력이 작게 나오면 보일러가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제작을 하면 실패할 확률은 없겠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1종 연구기관과 제2종 연구기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물론 많으실 텐데요. 제1종 연구기관과 제2종 연구기관은 우리 인류의 근무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1종 연구기관은 아직까지 이론이 정확하게 제가 발표된 적이 못 봤고요. 물론 유튜브에서 이상하게 자기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 있긴 있던데요. 그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론을 공유하지는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공개를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1종 기간은 아직 제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이따가 여유가 혹시나 되면 다음에 시도하기로 하고요. 제2종 연구기관은 제가 이론을 지금 공개하고 이론을 첫째 분명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은 제가 후에 시도를 할 것이고 또 서서 제가 이것을 한 20년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쓰는 걸 많았고 그동안 어떤 질문에서 제가 제공하는 이야기가 당신 인물에는 분명히 이것을 할 능력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밀어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제1종 연구기관, 제2종 연구기관이거든요. 제2종 연구기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공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요. 오직 여기까지에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제2종 연구기관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과연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인가 도저히 이것을 이해 못하는 그것을 왜 이해를 못하는가 그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 나이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살아있을 동안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점 우리라도 공개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 때문에 인류과학이 잘못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논문을 제가 제출해서 이 두 가지 상 제가 살았을 때 평생에 후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만은 알려놓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중인데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논문과 논문 신사평 발언권을 제가 모두 공개해놨으니까 제가 왜 물리학회를 50억에 선임로선 소송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논문과 제가 알려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대성 이론에 관련한 논문을 제가 여기 공개해놨으니까 이 카페에 오셔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페는 현관에만
심장 카페 아이디만 지금 녹음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바로 이것을 개발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2종 연구기관에 대해서 이것을 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가 이런 데서 한번 들어보시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가장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인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제 이론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 이론을 공개한 지가 무려 한 수년 됐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데서 이것이 가장 권하는 것인가 제가 엉터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이런 이론들을 공개를 하면서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현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분명히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그 한 가지 원칙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이 제2종 연구기관, 즉 대기연료를 이용한 기관, 엔진, 즉 연료가 돌지 않고 대기연료이 낮아지면서 돌아가는 엔진, 그 이론을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대기연료를 이용한 보행장치, 그것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 영상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프로세스를 또 해보겠습니다. 같이 두 개를 피드백해 보겠습니다. 바로 프로세스를 들어. 그래서 이 영상을 들어보신다면 동영상을 들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이 제2종 이 원리를 먼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이건 금방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원적의 이것이 공기 압축기입니다. 이것이 공기 터빈, 이것이 모터, 이것이 발전기. 그게 아주 간단하죠. 이것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공기 압축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초록색 선, 이것이 이제, 에너지 보존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에너지 보존선이 된 이유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시면은. 예, 대기 온도가 15도로 갑시다. 대기 온도. 15도의 공기를 공기 압축해서 여기에, 이제, 압축을 했습니다. 5kg까지 압축을 했다 칩시다. 5kg까지. 그러면 15도 주의 공기를 5kg까지 압축하면, 즉, A에서 B죠. 여기 지금 A. 여기서 B, 이전까지 이제 압축할 것입니다. 공기 압축기를 이용해서. 그럼 5kg까지 압축하면은, 근데가 179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엔탈피가 뭐냐면, 이게 엔탈피, 이제 각 지점마다 엔탈피를 여기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서 제공시켜 놓은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120, A 지점의 그 엔탈피는 120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5도씨 대기 온도는 공기 엔탈피가 120 정도 돼요. 120에서 5kg 압축하면 B점은 159가 나옵니다. 엔탈피가. 그러면은 공기 압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일은 이제 엔탈피를 일단 가져가려고요. 120, 159, 그러니까 39가 나오겠죠. 120에서 159까지 공기 압축 소요율이 3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5kg까지 공급된 공기를 이제 등압냉각식입니다. 등압냉각을 한다는 것은 5kg 압력을 유지한 채로 공기를 냉각시키는 것이죠. 100도씨까지 냉각시킬 것입니다. 여기 지금 100도를 빠졌는데, 온도 100도입니다. 5kg에서 100도까지 냉각시키는 거 가정합시다. 그럼 179도에서 100도까지 냉각시키면 등압냉각열이 나오겠죠. 여기서. 등압냉각열 이걸 시설 이용해서 무릎 꼴이 난다든지 이것이 이제 대기 연료가 이용하는 원인데, 그 장치 원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냉각시키면 B에서 C 등압냉각. 이때 엔탈피가 이제 계산하면 100도씨의 엔탈피가 140 나옵니다. 그러면요, 등압냉각열이 B에서 C까지 얻어지겠죠. B에서 C까지 등압냉각열 19가 나왔습니다. 19. 그러면 이제 등압냉각 공기를 다시 팽창을 시킨다 칩시다. 터빈을 이용해서. 터빈을 시키면 여기서 이제 초록색은 이것이 왜 에너지 분열성이 되느냐면 이쪽 공기 압축 소요 등력과 이쪽 요만큼 여관이 터빈 팽창이 여관이 터빈 팽창이 여관이 딱 대기온도까지 딱 팽창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마찰이 없다고 하면 공기 압축하고 등압냉각하고 여기 팽창하고 합해는 여기 100도 단계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A에서 B가 39가 되겠죠. B에서 C 등압냉각력이 19가 됐습니다. 그럼 터빈 팽창이 대기온도까지 하면
CSD까지 되겠죠. CSD 20. 그러면 두 개 합하면은 39, 39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에너지 보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겠죠. 양쪽이 똑같이 나온다, 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등한 냉각시키는 공기를 터빈에서 평정을 시키면은, 대기 온도까지 밖에 평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기 온도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됐어요. 그게 마이너스 1kg까지 평정시키면은 공기는 마이너스 39도까지 평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냉동기 원리죠, 냉동기. 냉동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리를 하고 하니까, 등력에서 냉각시키는 냉면을 다시 평정시키면은, 대기 온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 게 등한 냉각 평정이 원리니까, 똑같은 원리로 해서 공기가 이제 평정화 되면은, 요거 대기 온도까지만 대기 온도 있는 공기를 압축해서 등한 냉각과 평정시키면은, 등한 냉각, 대기 온도까지 평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온도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훨씬 더 떨어지면 터빈이 더 많이 나오게 됐어요. 터빈이 뭐 CSD만큼 나오는 게 아니고 CSE까지 나오는 것이죠. CSE까지. 그럼 요까지 CSE까지 나온다. CSE까지 30이 나오게 되죠. 30이. 130에서 110. 여기서 130이가 엔터비가 여기가 110이니까. 엔터비 값이 터빈이 30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기 압축소에 여기서까지 압축이 39가 됐습니다. 일이, 터빈의 일이 30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기 압축기가, 공기 평정기를 일축을 지금 연결해놨습니다. 그럼 공기 압축기를 안 돌아가려고, 터빈을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럼 일축을 해놓으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돌리는 외부 소요일은, 이 9가 써야 되는 거예요, 9. 39는 안 돌아가려고, 30은 돌아가려고. 그래서 30 마사를 제외한다면 9만큼을 외부에서 넣어주면 이 두 개를 합해서 돌리는 건 일축을 해놓으니까 9만큼 소요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공학이나 열공학, 물리학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두 개를 일축해가지고 보면 9가 되는 이것을 이해 못해요. 제가 설명 오히려 하나는 안 돌아가려고 하나는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 차이에 의한 돈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지금 정말 머리가 되게 손머리 솔직히 좀 표현이 심하면 동물밖에 안 돼. 여기다가 뭐 마찰을 발명하고 어떻게 다른 거 탓을 마찰이 무슨 의미를 지금 뭘 마찰인지 제외하고 지금 설명하는 건데 만약 마찰 관련해 이것은 뒤에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예공학에 지쳐 내가 이것을 어떤 마찰을 관련 그 진정 평가받은 그 내용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평가받을 보면 이 연공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소열공학 박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금 뭐 팬이 좀 시험에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설명 계속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하나는 안 돌아가려고 하나 돌아가고 터빈 돌아가려고 앞쪽이 안 돌아가려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외부에서 저를 떠내는 9만 원이 된 거예요. 이 모델은 하나는 39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효율을 더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말은 많은데 또 이 자세히 그 효율 관련해서 제가 그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외부 소요율은 9가 소요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등압 냉각열이 BC죠. B에서 C 등압 냉각열로 얻어낼 수 있는 열 이것이 19가 나왔습니다. 19. 그러면은 외부에서 소요되는 일은 9인데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일은 9인 거예요. 9가 소요되는데 얻어내는 일량은 19가 나왔습니다. 그 효율이 200번 허지는 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대양무보다 훨씬 에너지를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구리는 여기서 이제 19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등압 방열량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그림은 지금 열전달을 이용해서 전기를 바로 얻어내서 모tor 돌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뭐, 빼다는 뭐, 냉경 사이클을 하나 더 돌려든지,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가열량 공기 등한 냉각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끓인다든지 해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모tor 구동하는 이것이 지금 연력학 제협심입니다.